다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군님. 네. 그 군은 명예를 먹고 살지요? 많이 들으셨지요? 뭐 군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도 다 명예를 먹고 사는데 특히 군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살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계엄에 관련돼서 불법적으로 여러 분명히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마 그 당시는 국회의원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강동길 해군 총장이 있어요. 또 주성윤, 이승호 이 장군들이 계신데, 강동길 총장이 왜 직무배제되고 그리고 정직 1개월이 됐었고 해임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역을 했지요. 예. 그 과정이 어땠어요? 그 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술을 한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제가 드리는 이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평생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참 단순한 분들이에요. 명예만 하나 가지고 사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총장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직무배제가 됐다가 정직 1개월을 받고 이제 옷을 벗었는데 특검에 가가지고 이게 무혐의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정말 꼼꼼하게 이걸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방부에서 조사할 때는 사법권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이거에 대한 명예회복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의원님, 형사적 책임의 법적 책임과 또 행정적 징계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그 직무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실 준비하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음에 이게 아니어서 약 1시간 정도 이내에 1분 더 넣어주십시오. 김명수 의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터에서 상황 잠시 판단을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지휘관이 다시 그 상황을 전쟁터에 제대로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성의 장군이고 총장했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저는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검이라고 하는 데서 샅샅이 해서도 사법적으로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났으면 이거에 대한 명예회복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은 구제를 해주는 것이 나는 군이 해야 될 일이다. 이분들 평생 군인으로 산 분들이잖아요. 이 명예를. 근데 징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진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상당히 부정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구체적 진술이 특검에 가서도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했을 거라고. 그리고 조사한 자료가 특검으로 넘어가서 모든 보도 자료를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아까 제가 보충 질의 때 총장께서 이 공군 기지에 대해서 작전성 검토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의원님 예. 이게 그 여러 가지 비밀 사항도 많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강주군공은 장관 아시다시피 청주, 김해, 수원, 대구와 함께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 운영 기지인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유사시에 미 항공 전력이 전개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위한 전개의 거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주공군은 미군 전용 면적만 22만 평, 한미 공동으로 한 29만 평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강주 기지의 기능을 없애려면 미군과 이 공유 시설 반환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전쟁 예비 물자와 지원 시설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유사시에 미 항공 전력을 어느 기지에 수용할 것인지, 또 강주가 담당하는 COB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한미 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그래서 제가 예. 질의드립니다. 미군 측이 강주 COB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종료하거나 다른 기지로 이전한 데서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임라인에 맞춰서 하고 하겠다는 있다. 그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미양공은 2020년부터 이 강주 기지를 무한으로 이전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2033년에 이전을 전제로 해서 저는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는 것 이후에 계속 협의를 다시 또 해왔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2033년에 무한 기지로 기지를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당국과 협의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2028년 중순은 이제 5년을 당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처음에 2023년으로 이제 미국이랑 우리가 협의해서 당겼는데 예. 장관께서는 2028년 중순에 맞춰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문제는 이제 양국 간의 협의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그 협의 기간이 있으면 그걸 사전에 서로가 양해를 하고 가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봐요. 다만 이 발표가 나고 난 다음 미 7공군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례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강주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아마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장관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도 중요하시고 그다음 저희 반도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반도체가 중요해도 국가안보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총장을 비롯해 국군 장병들 제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펙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 강주의 제1 전투 비행장 1분 더 넣어 주십시오. 강주에 있는 제1 전투 비행장의 이전 계획을 대통령께서 제시한 날짜가 아니라 먼저 군이 전투 조종사를 양성 계획이나 또는 KF-21의 전력화 또는 선항권 아까 말한 카디제 영공 방해에 문제가 없는지 또 한미 연합 태세가 제대로 되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께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고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그러지만은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대비하는 게 1초 1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마 여기 총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대비하는 건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셔갖고 절대로 안보는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장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인지하겠습니다만은 반도체도 가장 중요한 안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성을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분산을 해서 전력에 손실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 갖추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